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지수가 뭐, 그냥, 뭐, 평범하게 끝났죠, 그죠? 그래서, 일단 지수 얘기는 좀 짧게 해드릴 거고요. 대신에 미국이랑 좀 비교를 좀 해드리면서 짧게 얘기를 끝내고, 이제, 원래는 뭐,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정도에 대통령 이제 탄핵, 선고가 나올 예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기대를 했었죠, 그죠? 근데, 뭐 이래저래 또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한다는 얘기도 있고 다다음 주에 그죠? 선고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아예 그냥 뭐 문영배 아저씨하고 뭐 이런 재판관들이 탄핵을 그냥 이거를 이 심판을 그냥 뭉개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선고 안 하고 질질 끌다가 뭐 문영배 같은 사람들 뭐 사퇴할 때까지 질질 끝내다가 끌다가 뭐 그냥 아예 그냥 계속 오랫동안 지연시킬 수도 있다라는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이제 돈의 흐름을 우리는 보면 탄핵이 기각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주식시장에서 보면 2021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처음 정치인으로 이제 나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급등했던 대선주들이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그 종목들이 요즘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네, 그 얘기까지 듣고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방송을 보통 40분 좀 넘겨서까지도 하고만 그랬는데 오늘은 그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끝내드릴 테니까 네, 잘 들으시고 이렇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는 아침에 이제 급등 출발을 했는데 뭐 끝날 때는 그냥 뭐 반납을 하거나 뭐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수는 뭐 그 2월 말일 날 크게 한번 빠진 적이 있었죠. 이게 2월 초에 미국의 관세 때문에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2월 말일 날도 뭐 관세 어쩌고저쩌고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네, 코스피 지수인데 뭐 그냥 그리고 나서 그냥 최근에 횡보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는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빠진 게 아니거든요. 비교해 보시면 자 이렇게 놓고 봅시다. 나스닥 지수가 2월 한 말쯤 2월 한 20일 이후부터 이게 쭉 떨어졌죠. 계속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요거 하나 떨어진 거예요. 요거 하나 떨어지고 횡보예요. 급등했다가 더 이상 못 가고 돌다가 한 번 떨어지고 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은 우린 딱 한 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센 거 한 방. 그죠? 네. 그리고 2월 달에 나스닥 지수는 못 올라갔어요. 상승한 게 없잖아요. 2월 달에. 근데 우리나라는 2월 달에 물론 낙폭과대가 심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세게 올라왔었고 그리고 음봉 하나 맞고 그냥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안 빠졌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버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신 서학개미들이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네. 다우지수도 여기 보시면은 2월부터 계속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이제 보고 계신 건 코스피예요. 코스피. 근데 코스닥도 많이 올랐잖아. 그죠? 네. 코스닥 쪽을 볼까요? 코스닥은 1월 달부터 올라왔어요. 여긴 별로 안 떨어진 거예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좀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네. 자, 뭐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6월 달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미국 현지 언론에서 자꾸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엊그제 오늘 이틀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도 기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중 트럼프 시진핑 6월 정상회담 개최 논의를 시작했다. 지금 뭐 관세 서로 부과하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주식 하신 지가 이제 뭐 5년 이하인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미중 무역 전쟁을 다 겪어보신 분들이란 말이겠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요즘에 10년 이상 주식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퇴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 처음에 미중 무역 전쟁 붙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무슨 진짜 총알 없는, 그죠? 총이랑 칼만 없었지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그때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로 이제 관세 부과를, 표면적으로는 관세 부과를 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어떤 협상이 많이 오고 가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전 짐작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외신 뉴스들을 좀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노골적으로 나와요. 네네. 나온다. 그죠? 그래서 그 중국은 이제 중국 요즘에 좀 나라가 불안하대요. 군부도 좀 설치고 있고. 그래서 시진핑이 미국으로 좀 가기 뭐하니까 트럼프 보고 중국을 오라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6월 달에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 발표가 될 텐데, 그죠? 그 전에 서로 간에 기싸움도 좀 많이 하고 관세도 부과하고 뭐 하다 말고 막 이러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언제 정상회담을 하는지, 이게 확정이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아셨죠?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뭐 내정 간섭이죠, 그죠? 네.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 많이 뻗쳐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인정하시듯이.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사는 보지 맙시다. 재수 없어요. 이상하게 동아일보 요즘에 너무 싫어.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재수 없어. 네. 다른 언론사 거 보죠. 네. 미중 6월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논의 시작. 네. 아직은 논의 초기 단계다. 확정은 아니다. 이 사진 자주 저기 되대요. 아무튼 옛날에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문제도 좀 이제 같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주의 있게 보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당부는 뭐냐면, 드리고 싶은 건, 언론에서는 자꾸 망한다 그러는데 트럼프 욕이나 하고 앉아 있고, 그죠? 근데 시진핑 욕은 또 하나도 안 해. 희한하죠. 시진핑 욕하는 언론사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저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은 미국을 못 이깁니다. 우리나라 이제 계엄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요거 딱 들어갔을 때 수많은 분들이 불안해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불안해하는 거 이해가 돼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또는 이제 회원의 입장이었으면 저도 되게 많이 불안했을 것 같아. 네. 그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잠깐 쉴 수도 있고, 그죠? 네. 한 발 떨어져서 좀 보려고 그럴 수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회원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이제 중심을 잡아드려야 되니까, 그죠? 네. 안 그러고 있는 거지. 제가 회원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는, 그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물밑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그죠? 계속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어쨌든 잘 끝날 거고,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못 이깁니다. 네.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못 이깁니다. 네.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다. 어쨌든 뭐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어제구나. 어제 KBS 뉴스니까 뭐 다 믿으실 필요는 없고, 경주 에이펙 때 미중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올해 10월 달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대요. 여기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 10월이면 너무 늦지. 아무튼 6월 달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아까 좀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중국 전문가가 미국이 중국에다가 3차 관세 부과 안 하면 정상회담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되게 말이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되면 당연히 3차 관세 부과 안 하죠. 이 사람 말이 좀 웃긴 거지. 네. 서로 간에 합의를 봐야지, 그죠? 3차 관세 부과 안 하는 거지. 네. 안 그렇습니까?
협상이 잘 되면 당연히 정상회담 가능하죠. 말을 거꾸로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네. 앞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얘기해 보죠.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 때였죠.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이제 선포된 거는 2020년 3월이었고, 여기 코스닥 지수를 잠깐 보시면, 와, 그때 뭐 주식시장 뭐 폭락해가지고 아수라장이었죠. 20년 3월 달입니다. 그리고 21년도는 여기, 21년 초는 여기입니다. 여기였거든요. 그죠? 그때 그래서 주식시장에 개미들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개미들이 파글파글했어요. 막 돈 들고 들어와. 그때 이자도 쌌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장 잃으신 분들 막 들어와서 주식하고, 그때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회사를 조기 퇴사한 젊은 사람들도 주식으로 돈 벌어서 코인이나 주식해가지고 이제 자기 월급보다 더 많이 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가정주부들도 주식 많이 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테마주도 많이 갔죠. 그런데 20년도에는 코로나 테마주가 많이 갔고, 21년도에는 뭐가 많이 갔냐면 대선주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21년 초에 고점을 찍었던 거는 정확히 1월달 그때 고점을 찍었던 거는 이재명 테마주, 그 다음에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윤석열 테마주였거든요. 그때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가 3월 초에 하여튼 그때 회사를 관두고,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임기가 좀 남아 있었는데 사퇴하고서 그냥 정치를 바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퇴하고 하자마자 바로 종목들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통상 있잖아요. 대선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그때 움직였던 대선주들은 대부분 끝입니다.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됐잖아요. 더 이상 윤석열 테마주는 이제 안 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른 걸로 이제 바뀌어서 가면은 상관없지만 윤석열 대선주는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윤석열 테마주 중에 일부가 한동훈 테마주로 변신해서 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는 그냥 재료가 소멸돼서 각자 갈 길을 갔겠죠.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윤석열, 그냥 호칭 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주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니까 윤석열 테마주가 최근에 움직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주식시장은 선행지수라고 하거든. 선행지수, 선행지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현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죠? 경제지표 중에서도 선행지표인데 돈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죠?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움직이는 거 보면은 윤석열 테마주가 움직이고요. 이거 이례적인 겁니다. 윤석열 테마주가 움직이고 조기 대선 수혜주들은 숨죽이고 그냥 저기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늘어져 있어요. 김장할 때 배추에다가 소금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이 쫙 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지금 애들이 늘어져 있거든요. 종목 한번 볼게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흐름만 보면, 그러니까 뉴스 보고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과 여러분들 다 배우신 분들이니까 뭐 알아서 판단을 잘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탄핵이 인용일 수도 있고 기각일 수도 있고, 그죠? 네. 탄핵 인용될 가능성도 높아요, 여전히. 네? 근데 뭐 탄핵 기각 가능성이 지금 훨씬 높아지긴 했지만 탄핵 인용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의 흐름만 보면은 탄핵 기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주식시장 흐름만 보면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도움되실 거 아니야, 그죠? 네. 제 방송 듣는 분들은 많이 성숙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은 꼭 개딸이나 그쪽 강성 그런 사람들 막 밤마다 댓글 쓰던데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시더라고, 그죠? 아주 좋은 현상. 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하잖아요. 탄핵 인용 쓰면서 합시다. 그러면 조기 대선이잖아요. 바로 해야 돼요. 2달 뒤에 바로 조기 대선 해야 돼. 그러면 대권 후보 잠룡들이라고 부르죠. 네. 이 사람들의 정치 테마주가 이미 급등했었어야 됩니다. 이미 꼭지치고 난리가 났어야 돼요. 왜?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막 난리가 나야 되거든 지금. 맞죠? 근데 거꾸로 탄핵 인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조기 대선도 치러지지 않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급등하는 게 아니라 안 가고 있겠죠. 맞죠? 종목을 봅시다. 이재명부터 보죠. 이재명 그러면 마지막에 볼 거거든요. 네. 김동연, 네. 윈하이텍 가나요? PM풍년 아니잖아요? SG글로벌 아까 제가 비유를 잘 들었죠. 소금에 절인 배추가 하잖아.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기 전에 얼마나 빳빳합니까? 그걸로 사람 때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빳빳해가지고, 그죠? 네. 소금에 절이면 그냥 이러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소금 맞은 거 같잖아, 그죠? 영원한 대권 후보 유승민 배신자의 그 아이콘이죠, 유승민. 여기도 그냥 이러고 있어요. 최근에 조금 움직인 김동연 관련주도, 우원식 관련주도 그냥 그래 지금. 좀 그나마 나요. 낫긴 한데 여기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 김은수 씨 거, 진영, 쉬죠, 화신전공, 네. 대형포장, 옥티시스, 세우물산, 그죠? 그 다음에 우원식의 효성 OMB 쉬잖아. 홍준표 씨거, 경남스틸, 파인테크닉스, 세우글로벌, 오강산업, DSR 쉬잖아. 3일 계속 쉬어. 한국선제, 도사라제강 쉬죠. 이준석이 삼보산업 쉬잖아. 그리고 오세훈 정리를 해드려야 돼. 이렇게 너무 쉰다 그죠 여기. 네. 진영산업, 진양화. 마지막으로 누구예요? 한동훈 것도 보면은 마지막은 아니고 저기도 봐야 돼. 오파스넷 쉬네요. 대한금속 쉬는데, 체시스 쉬고, 대상홀딩스 쉬죠. 동신건설 당연히 쉬죠. 에이텍 쉬네요. 다 쉬어요. 여기 어제까지 얘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이재명 관련주로 빠르게 그냥 패스. 다 쉬잖아요 지금. 응? 그러면 거꾸로 뭐예요? 탄핵 인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주식시장만 보면 탄핵 기각 같아요 라고 했던 거는 다 뭐였냐면, 이런 얘기 주식들 보여드리면서 몇 번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원전 테마주, 전력설비, 로봇, 조선주 이런 거 보면서 얘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랑 협력해야지만 갈 수 있는 대형주들이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왔을 때나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쪽 종목들이 잘 가니까, 뉴스만 보면은 탄핵인데 그 종목들, 주식들 보면은 탄핵 기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형주 위주로 얘기를 해드린 거고, 오늘은 특별히 개별주, 소형주, 정치 테마주 위주로 보여드리는 거. 이런 적은 이걸 가지고 해드린 적 한 번도 없거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재명 거 봤죠? 근데 여기서 A농률을 보세요. 살아있죠. 심지어 박스권도 돌파했어. 또 심지어 신용까지 늘면서 급등하고 있어요. 뭐지 이거? 근데 이 N이 능률이 이제 교육주죠, 그죠? 네. 회사 이름은 능률인데 요즘에 상승이 이렇게 능률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옛날에 여기 보이세요? 21년도에 한눈에 봐도 여기 뭐 하나 있죠. 어마무시하게 간 거. 3,000원짜리가 3만원까지 갔던 그런 적이 있어요. 이때 우리 방에서 이거 첫 상한가 가는 날 아침에 시초가에서 바로 샀거든요. 이거. 보이지도 않아 여기가. 이때 시초가가 3,600원. 그래서 7배 갔어요. 한 7배, 8배. 3만원까지 잡으면 몇 배 간 거라고 해야 되냐? 8배? 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이 사퇴하자마자 바로 날아간 게 애니능률이었어요. 그때 이제 윤씨 같은 그때 파평윤 씨인가 이분이. 그래서 그런 테마주들이 막 갔어요. 그때 애니능률 그리고 뭐 웅진 싱크빅 이런 거. 창업주가 윤 씨잖아요. 이런 애들이 요즘에 움직이는데 언제부터? 대통령 구속 취소되고 나서부터 돈이 갑자기 엄청 들어오더니 날라댕기고 있어요. 이게 제일 좋아 지금. 텐션이 제일 좋아. 옛날에 갔었거든. 근데 얘는 3월달부터 21년 3월달부터 가는데 그 전부터 가던 애들이 있어요. 언제? 2020년부터. 그때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을 집어넣어서 대선 여론조사를 돌린 적이 있는데 그때 1등 했어요. 물론 이제 그때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씨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2020년 초에는 이낙연 씨가 1등이었어요. 이재명 씨는 그 대법원 거기서 무죄 받기 전이었거든. 이낙연 씨가 1등이었거든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윤석열 씨가 1등이었어.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정치인도 아니었는데. 뭐 조국 수사한 것 때문에 그랬겠죠, 그때. 근데 그때 처음에 급등했던 종목 중에는 서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슬슬 이대 대장이었지, 이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1년 3월 달에 같이 날아갔죠. 이거하고 아이크래프트 20년 내에 코로나 때 좀 움직였었죠. 그리고 21년 3월 달에 많이 움직였죠. 덕성도 갔긴 갔는데 덕성은 초반에 되게 안 갔고 나중에 많이 간 걸로 돼 있죠. 근데 덕성보다 덕성 우선주가 더 좋아. 얘는 10배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갔다 하면 한테 10배야. 네. 재작년에도 이제 뭡니까? 한동훈. 얘는 좀 그런 게, 덕성이랑 덕성은 좀 그런 게, 한동훈으로 갔었어. 한동훈 뒤에. 근데 지금 한동훈은 이제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요즘에. 보수 쪽에서 끝났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덕성우는요, 항상 준비가 돼 있어. 차트 보시면 우선주 치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사지 마세요. 하여튼 얘는 본주보다 우선주가 몇 배 더 좋아요. 안 갈 때는 안 가서 힘든데 갈 때는 또 너무 많이 가서 힘들게 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애들이 보시면은 뭐 자꾸 움직이잖아. 덕성우도 지금 들썩거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애니능률 들썩거리고, 애니능률 어디 갔다 잠깐만. 들썩거리는 게 얘는 들었어 아예. 그 다음에 서현
살짝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신용이 살짝 늘죠. 이 정도 늘어나는 신용은 애교로 봐주시면 돼요. 애교. 귀엽네 이러면서. 네. 실제로 얼마 안 돼요. 근데 누가 눈치 챘나 봐. 살짝 늘어나. 바닥이겠다 뭐. 그죠? 네. 신용 늘어봤자 2% 이러죠. 네. 이쪽은 차트가 어때 보이세요? 야 여기 뭐 왠지 한번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특히 애니농률, 덕성우 이런 거? 네. 이거 말고도 이때 많이 갔던 게 여러 개 얘기해 드릴게요. 원유 큐브 보면은 차트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옛날에 이만큼 갔었어. 윤석열 테마주가 갈 때 21년도에 가장 먼저 치고 나갔던 애들이 있어요. 주식은 기억력이 좀 좋아야 돼요. 푸른저축은행 이때가 많이 갔고, 물론 얘는 지금 크게 뭐 없어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혹시라도 정말로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네. 그러면 애니능률이나 뭐 덕성우 이런 애들 뽑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따라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몇 개 더 얘기해 드리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좀 말이 많았던 종목이 있는데 아이크래프트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얘도 이때 이만큼 갔어. 지금 차트는 괜찮아요.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요. 네. 더 떨어질 거나 있을까요? 그죠? 네. 근데 이쪽이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탄핵이 인용될 거다 기각될 거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알면은 안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확신이 있으면 얘기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디에요? 어디입니까? 작년 11월 달 전에 미국의 트럼프가 된다, 해리스가 아니다라고 그때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뭐 그 우리나라 문제도 아니었고 해외 문제였고 나름대로 이제 이래저래 정보 수집을 많이 했으니까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거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돈의 흐름을 보여드린 거예요. 판단은 오늘의 결론은 그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딱 봤을 때 오늘은 이제 대형주가 개별주 가지고 돈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탄핵 인용이 아니라 탄핵 기각 쪽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뭐 오세훈 씨 좋아하시는 분은 오세훈 씨 거 사가지고 잔뜩 사갖고 들고서 끌고 댕길 거고, 김문수 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문수 씨 거 사갖고 들고 댕길 거고. 왜? 조기 대선 기대감 때문에. 근데 저희 방에는 최근에 뭘 사거든요. 회원들한테 뭘 추천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익 나는 게 또 있어요. 열심히 수익 내고 있는데 우리 회원들이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방송에서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전문가가 나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종목을 추천하진 않아요. 자, 좀 전까지 여기 무료 방송에서 하는 이제 무료 방송용 멘트였고, 지금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네. 유료 회원들한테 종목 추천할 때는 방향을 잡아놓고 추천해요. 안 그러겠어요? 뭐야, 저 인간 이중적이네? 이중적인 게 아니라 회원들 수익 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방향은 잡아요. 방향을 잡아놓고 계속 확인을 하면서 가는 거죠. 이쪽이야. 이쪽인 것 같아. 네. 대신에 뭐 반드시 이거 될 거다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어쨌든 방향은 잡아놓고 간다고. 어제 엊그젠가 일부러 좀 헷갈리게 얘기하는 건데 그 추천 나간 게 방향을 어디로 잡았기 때문에 추천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 아시겠죠, 그죠? 네. 잘 사세요. 지금 제가 요즘에 여기 있는 회원들한테, 무료 회원들한테 제가 회원 가입하는 얘기 잘 안 하잖아. 가끔은 해요, 짧게. 근데 잘 안 하잖아. 왜 그러겠어요? 기존 회원들이 열심히 막 힘들 때, 그죠? 심리적으로 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럴 때 주식을 사서 수익 낸 걸 봐야 그때 그분들이 들어오세요. 지금 백날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와. 저는 목만 아프고 그분들은 귀만 아파. 그 방향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실수 안 하게. 근데 유료 회원들은 돈 벌게 해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방향은 잡아놨다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방향은 잡아놨다. 여러 번 얘기할 때는 중요하니까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여기 무방회원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뭐 무료 추천을 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무료 추천 하지도 않아요, 잘 저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바라시지도 않고 편하게 제 방송 들으실 텐데, 최소한 제 방송 들어주시는 게 고마워서 여러분들이 물리지는 않게 해드립니다. 열심히. 그리고 방향 잡아드리고. 네? 맞죠? 그게 어때요?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고 나중에 종목이 필요하고 좀 디테일하게 수익 내고 싶으시면 들어와서 하세요. 근데 무방만 당분간 듣고 싶다 그러시면 계속 꾸준하게 들으세요. 왜? 물리지 않게 하고 방향은 계속 잡아드릴 테니까. 아셨죠? 네. 요즘에는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동안 지지와 저항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물리지 말라고 지지 얘기를 해드린 거고, 수익 난 거 있을 때 빨리 팔으라고 이제 어제 저항 얘기 해드렸는데, 저희도 그래요. KCPD거든요. 여기서 이거 딱 팔았다 그랬죠. 안 팔았으면 바로 끌려 내려갔어. 이틀 만에 손실 날 뻔했어요. 프롬파스트 여기서 팔았는데 바로 끌려 내려오죠. 요즘에 이런 식이에요. 미래생명자원 여기서 팔았거든요. 안 팔았으면 10에서 20% 정도의 수익이 바로 사라져 버려요. 요즘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나면 신속하게 바로 잘라야 됩니다. 신성홀딩스 여기서 팔았거든요. 안 팔았으면 사라졌어. 매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중에 여기 무료 회원들 중에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 나중에라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매도 타이밍 있죠. 매도 타이밍 잡는 거 배우고 싶으시면 뭐 3개월이건 6개월이건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돼. 라이브 회원으로. 방송에서 맨날 그거 설명해줘요.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아셨죠? 매도 타이밍 잡는 거 궁금하시면 한 3개월은 짧건 6개월 정도? 네, 그 정도 들으시면은 실력이 엄청 늘 겁니다. 나중에 여유 되면은 생각들 해보시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과거에 윤석열 테마주가 움직인다. 탄핵이 인용됐을 때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되는 종목들은 하나같이 힘이 빠지고 있고, 탄핵이 기각됐을 때 급등할 수 있는 테마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개별주 중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예, 윤석열 테마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편 드는 정치인이 대놓고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 응? 없어요. 대통령 편이 없다니까. 한동훈도 배신 때리니까 오세훈도 조기 대선 탈행했죠. 홍준표 씨도 그랬죠. 뭐 이재명, 우원식,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이런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 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 편이 없으니까 대통령 탄핵 기각됐을 걸 생각했을 때 움직일 만한 테마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옛날 테마주가 움직여. 기가 막힌 거 이거. 주식은 25년째 하고 있거든요.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데 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처음 봐 이런 거. 그만큼 정치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얘기해드린 이 주제는 다른 전문가들이 다루지 않는 주제일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조금이나마, 아니 좀 크게 좀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알려드린 종목들 있죠? 그냥 듣고 치우지 마시고 저희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보세요. 분위기가 어째 탄핵 기각적이야. 그리고 자, 이제 주식 얘기 여기서 끝내고, 탄핵을 빨리 시키려고 문영배 그 아저씨가 그렇게 그냥 무슨 고속열차 KTX처럼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한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근데 또 지금은 또 선고를 안 해. 버텨. 안 하고 버티고 있잖아 지금 문영배 아저씨가. 그럼 뭐예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시간 끄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게 변수긴 한데, 지금까지 오늘 방송하고 이 순간까지는 탄핵 기각 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내일부터 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네. 내일은 이제 금요일인데 마무리도 잘 하시고, 금요일 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금요일 날 무리하게
몰빵하시거나 또 무리하게 손절하시면은 주말 내내 쉬지도 못하고 신경 써야 되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꼭 사야 될 것만 사고요. 팔 거는 빨리 파시고 네. 그 정리를 좀 해놓고 끝내셔야 돼요. 손절하는 얘기가 아니라 살 거 있으면 꼭 사시되 적당히만 사시고 팔 거 있으면 잘 팔고 네. 그렇게 딱 마무리 짓는 게 금요일 날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내일 저녁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제 뒤에 그 김 실장님이 오늘 방송하시는데 오늘 평소보다 한 5분 정도는 빨리 끝낸 것 같네요. 그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 저녁 방송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네. 전문가들 중에 이렇게 매일 365일 주말에 안 하지만 평일에 이렇게 방송하는 인간이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네. 여기 누구예요? 오, 제목이 재밌는데요. 오늘 윤석열 석방 수혜주 수익 실현하셨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네. 뭔지 알겠다. 애니농률일 것 같은데. 애니농률 이거 하셨나 본데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네. 이거 같은데 덕성이나 덕성우는 뭐 다른 거는 크게 한 게 없으니까 이거 같다. 네. 아무튼 이분도 이제 관련주 얘기 좀 하신다고 하니까 석방 관련주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